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면접실 안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 앉은 금발 벽 안에 CEO가 지원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지원자 역시 러시아인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를 알아본 걸까? 지원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 CEO의 얼굴 어디서 본 듯한데. 아니야, 설마. 하지만 왜 저렇게 날 보는 거지? 대체 이 두 여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CEO는 왜 저런 표정으로 지원자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는 십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대 후반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 6살 나타샤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유치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금발 머리를 두 갈래로 묶고 파란 눈을 반짝이며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은 여느 아이와 다를 바 없었어요. 엄마, 오늘 우리 반에 새 친구 온대요. 나타샤는 완벽한 한국어로 제잘거렸습니다. 생후 6개월에 입양된 그녀에게 한국어는 처음 배운 언어, 그러니까 모국어였거든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기억나는 건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한 나타샤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남자아이가 나타샤를 보더니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외국인이야? 머리랑 눈 색깔이 우리랑 달라. 나타샤는 잠시 멈칫했어요. 외국인?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이 얼른 개입하며 분위기를 바꿔주었지만 나타샤의 마음속엔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 맞는 거지? 집으로 돌아온 나타샤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 맞아요? 엄마는 나타샤를 무릎에 앉히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나영아, 한국 사람은 피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결정되는 거야. 내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말을 하고 한국 문화 속에서 산다면 넌 당당한 한국 사람이야. 아빠도 거들었어요. 그렇지. 우리 나영이는 김치도 잘 먹고 한글도 제일 잘 쓰잖아. 100% 한국 사람이지. 부모님의 따뜻한 말에 나타샤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어요. 자기소개 시간마다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러시아 말 할 줄 아냐고? 언제 러시아로 돌아가냐고? 나타샤는 매번 설명해야 했어요. 자신은 러시아 말을 한마디도 못한다고, 한국이 자신의 진짜 고향이라고, 돌아갈 곳은 없다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해해 주었지만 가끔 이상한 시선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타샤는 더 열심히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급식도 남기지 않고 먹었고 한국 역사 공부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나타샤는 자라났습니다. 겉모습은 러시아인이지만 속은 완전한 한국인으로요. 하지만 그 사실을 세상이 인정해 줄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된 나타샤는 조용하지만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여전히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공지를 했습니다. 우리 반에 전학생이 오는데 러시아에서 온 친구예요.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랍니다. 나타샤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러시아에서 온 친구라니. 혹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일까? 아니면 진짜 러시아 사람을 처음 만나보는 건가? 다음날 안젤리카 세르게예바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갈색 머리를 늘어뜨리고 명품 가방을 메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들어선 그녀는 마치 패션쇼 무대의 선 모델 같았어요. 아이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안젤리카는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고 선생님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러시아 외교관으로 한국에 부임했다고 했어요. 모스크바에서 자랐고 영어와 불어를 할 줄 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안젤리카는 식판을 받아들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나물 반찬을 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먹을 거예요? 그녀는 영어로 중얼거렸지만 주변 아이들도 그 뉘앙스를 알아챘습니다. 무시하는 투였거든요. 몇몇 아이들은 기분 나빠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외국인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달랐어요. 그녀는 그 말투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낯선 음식이라 놀란 게 아니라 깔보는 태도였거든요. 수업 시간 안젤리카는 계속 따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사 시간에는 노골적으로 하품을 했고 국어 시간에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마치 이런 건 배울 가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 안젤리카가 복도에서 나타샤를 발견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나타샤를 보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 러시아인이잖아. 안젤리카는 러시아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러시아어를 한마디도 못했으니까요. 안젤리카는 잠시 당황했다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러시아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왔어요? 나타샤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어릴 때 입양됐어요. 안젤리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과 동시에 뭔가 우월감 같은 게 스쳤어요. 아, 입양하구나. 그래서 한국말만 하는 거네. 신기하다. 그 말투에는 동정도 친근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관찰 대상을 보는 듯한 차가운 호기심 뿐이었어요. 나타샤는 불편했지만 예의 바르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안젤리카의 시선은 계속 그녀를 따라왔어요. 그날 저녁 나타샤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안젤리카라는 존재가 자신의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흔들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안젤리카의 괴롭힘은 서서히 그러나 집요하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타샤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어요. 그 다음엔 친구들 앞에서 은근슬쩍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말도 못해. 웃기지 않아? 영어로 말했지만 몇몇 아이들은 그 뉘앙스를 알아챘어요. 나타샤도 물론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갈 뿐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자 안젤리카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체육 시간 나타샤가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안젤리카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물든 배신자 같아. 조국도 모르면서. 나타샤는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배신자. 나는 배신한 적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입양됐는데 무엇을 배신했다는 거지? 점심시간마다 상황은 반복됐어요. 안젤리카는 친구들과 영어로 수다를 떨다가 나타샤가 지나가면 일부러 러시아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타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며 킥킥거리는 모습은 명백한 조롱이었어요. 러시아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정체불명.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쌍한 애. 안젤리카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나타샤의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나타샤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민지라는 아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단짝이었어요. 민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나영아, 왜 가만히 있어? 선생님한테 말해야지. 하지만 나타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영어로 하는 말이잖아. 증거도 없고. 사실 나타샤는 더 큰 이유로 참고 있었어요. 만약 이 일이 커지면 외국인끼리 싸웠다는 식으로 번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타샤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러시아어 기초를 쳤어요. 화면에 뜬 키릴 문자를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거야. 나타샤는 그날부터 몰래 러시아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고 혼자 발음 연습을 했어요.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직 자신만의 싸움이었으니까요. 한편 안젤리카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 나타샤가 한국사 발표를 했는데 발표가 끝나자 안젤리카가 박수를 치며 비꼬듯 말했어요. 완벽한 한국인 코스프레네. 진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굴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 몇몇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나타샤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삼키며 그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속삭였어요. 참지만 말고 한 대 때려줘. 하지만 나타샤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 나타샤는 그렇게 견뎠습니다. 매일 밤 러시아어를 공부하며 언젠가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증명할 날을 꿈꾸면서요.
하지만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3년은 나타샤에게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안젤리카의 괴롭힘은 끝이 없었지만 나타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고 특히 영어와 몰래 공부한 러시아어 실력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체육관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득 모였어요. 나타샤의 부모님도 자랑스러운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나타샤는 우등상을 받았고 특히 외국어 부문에서 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복도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젤리카가 친구들과 함께 나타샤에게 다가왔어요. 졸업하는 날인데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축하해, 나타샤. 아니, 김나영이라고 불러야 하나? 안젤리카는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킥킥거렸어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국인 코스프레 했네. 외국어상까지 받고. 근데 말이야. 안젤리카는 잠시 멈췄다가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나타샤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어요. 주변 한국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안젤리카의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안젤리카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같은 애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할 거야. 러시아는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고 한국도 결국 너를 외국인으로 볼 거야. 평생 중간에 낀 채로 살겠지. 그 순간 나타샤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완벽한 러시아어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나는 이미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한국에. 안젤리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나타샤가 러시아어를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나타샤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어로요. 3년 동안 당신 말을 다 이해했어요. 모든 조롱, 모든 비웃음. 하지만 나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으니까. 안젤리카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러시아어 좀 배웠다고? 그래봤자 넌 여전히. 하지만 나타샤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증명할 거예요. 한국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한국 문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그걸 인정하게 될 거예요. 나타샤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지가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나영아, 완전 멋있었어. 내가 러시아어 공부한 거 나도 몰랐어. 나타샤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어요. 그날 밤 나타샤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그리고 나는 성공할 것이다. 언젠가 세상이 인정하도록. 그날 이후 나타샤는 더욱 명확한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젤리카는 졸업 후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한국 임무를 마쳤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십수년 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나타샤 아니 김나영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모스크바에 다녀왔고 그곳에서 러시아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더욱 성장했어요. 졸업 후 그녀는 대기업 무역팀에 입사했습니다. 완벽한 한국어와 러시아어, 그리고 영어까지 구사하는 그녀는 금세 두각을 나타냈어요. 한국 제품의 러시아 진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나영은 과감히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한러무역그룹을 설립한 거예요.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을 러시아와 동유럽에 수출하고 반대로 러시아의 자원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5명으로 시작했지만 나영의 탁월한 통찰력과 리더십으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0년이 채 안 되어 한러무역그룹은 업계 선두주자가 되었고 나영은 젊은 재벌 CEO로 불리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서울 강남의 한러무역그룹 본사 회의실. 금발을 단정하게 묶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나영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중학생 때의 수줍음은 온데간데 없이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CEO가 되어 있었어요. 옆에는 인사팀장 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 민지.
중학교 때부터 나영의 유일한 친구였던 그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나영이 설립한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러시아 시장 분석가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지원자가 3명인데요. 민지가 서류를 넘기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이 사람. 안젤리카 세르게예바. 러시아 사람이네요. 경력을 보니 모스크바에서 한국 제품 수입 회사를 운영했다가 작년에 폐업했다고 하네요. 나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름. 안젤리카 세르게예바. 이력서 좀 볼게요. 나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10수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색 머리, 오만했던 그 표정. 비록 지금은 많이 지쳐 보이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중학교 때 자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안젤리카였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영은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면접 시작하죠. 민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첫 번째 지원자를 불러들였습니다. 2명의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안젤리카 세르게예바 씨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안젤리카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서류 가방을 들고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나영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안젤리카는 자리에 앉으며 나영을 보았습니다. 금발의 한국인 CEO.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스쳤지만 설마 했어요. 나영은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한 채 말했습니다. 러시아어로. 환영합니다, 안젤리카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영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맴돌았어요. 운명은 참 묘하구나. 면접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안젤리카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꺼내며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러시아어로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젤리카 세르게예바입니다. 모스크바에서 한국 제품 수입 및 유통 회사를 5년간 운영했습니다. 나영은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어요. 민지가 메모를 하는 동안 나영은 안젤리카를 관찰했습니다. 예전처럼 오만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고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한 후 얼마나 힘들었을지 눈에 보였어요.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이유가 뭔가요? 나영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어로요. 안젤리카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 시장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방식으로만 접근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나영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나요? 안젤리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국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바이어들의 꼼꼼함과 신뢰 중심의 비즈니스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오만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적이 있나요? 안젤리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이력서에 적혀있는 내용이니 당연히 알 수 있었죠. 네. 중학교 3년을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웠을 텐데 왜 나중에 사업하면서는 과소평가하셨을까요? 나영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안젤리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는 어렵고 철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나영은 잠시 안젤리카를 바라보다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안젤리카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제 실수를 바탕으로 이제는 제대로 두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중학교 때 한국에서 어떤 친구들을 만났나요?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질문에 안젤리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설마. 하지만 그럴 리 없어. 나타샤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설마 이런 대기업 CEO가 됐을 리 없잖아. 친구들과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적응을 잘 못했어요.
안젤리카는 얼버무렸습니다. 나영은 그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면접 감사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안젤리카가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지가 물었어요. 사장님, 왜 학창시절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나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민지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안젤리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CEO. 뭔가 이상했어. 마지막 질문은 대체 왜 한 거지? 혹시 나를 알아본 걸까? 아니야, 설마.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안젤리카는 믿을 수 없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안젤리카는 한러무역 그룹에 출근한 첫날부터 놀랐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모두가 프로페셔널하게 일했고 회의는 효율적이었으며 직원들 간의 소통은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특히 놀라운 건 김나영 CEO였습니다. 나영은 매주 월요일 아침 전체 회의를 주관했는데 완벽한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를 오가며 각국 지사와 소통했어요. 시장 분석은 날카로웠고 직원들에게는 엄격하지만 공정했으며 결정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안젤리카는 회의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해. 첫 달이 지나면서 안젤리카는 점점 더 한국 동료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성실했고 창의적이었으며 팀워크가 훌륭했어요. 과거 자신이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한국 동료가 김치찌개를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젤리카는 중학교 때 그 급식을 비웃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맛있어요. 한국 음식 정말 좋아해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웃으며 반겼어요. 안젤리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한국 문화가 아니라 자신의 편견이었다는 걸. 2달째 나영 CEO와 1대1 미팅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나영은 안젤리카의 의견을 경청했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물었어요. 안젤리카 씨, 중학교 때 한국 생활은 어땠나요? 적응하기 힘들었죠? 안젤리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그 질문. 왜 자꾸 과거를 묻는 거지? 네.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사실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만했거든요. 안젤리카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3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회사에서 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무실을 정리하는 행사였는데 안젤리카도 참여했어요. 창고를 정리하던 중 한 박스에서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개인 물건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거 사장님 거 아니에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표지에 김나영의 추억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안젤리카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 회사 초창기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중학교 졸업 사진. 안젤리카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소녀가 우등상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김나영이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틀림없었습니다. 나타샤. 그 조용했던 자신이 3년 동안 괴롭혔던 그 아이. 안젤리카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앨범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안젤리카 씨 괜찮아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안젤리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저 CEO가 나타샤였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3달간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면접 때 날카로웠던 질문들, 중학교 얘기를 물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을 합격시킨 이유. 안젤리카는 깨달았습니다. 나영은 처음부터 자신을 알아봤다는 걸. 그런데도 합격시켰다는 걸. 3달 동안 모른 척했다는 걸. 왜? 대체 왜? 복수하려고? 아니야, 복수라면 탈락시켰겠지. 그럼 대체 왜 뽑은 거지? 안젤리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던졌던 잔인한 말들, 조롱의 시선들, 그리고 나타샤의 조용한 눈물. 이제 그 소녀는 자신의 상사였습니다. 성공한 CEO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녀의 회사에 간신히 취직한 직원이었어요. 안젤리카는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사장실을 찾아가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월요일 아침 안젤리카는 사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나영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안젤리카는 책상 앞에 섰어요. 나영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안젤리카 씨? 안젤리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나영은 의자에 기댄 채 그녀를 바라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안젤리카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에 사장님의 옛날 앨범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사장님이 나타샤라는 걸. 제가 중학교 때 괴롭혔던 그 아이라는 걸. 나영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안젤리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저는 혈통과 외모만으로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무시했어요. 안젤리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알아보셨죠? 면접 때부터요? 나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안젤리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를 뽑으신 거예요? 복수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럼 왜요? 나영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면접 때 나 나타샤야 너 나 괴롭힌 거 기억하지?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안젤리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미안하다고 했겠죠. 하지만 그건 들켜서 하는 사과일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나영은 안젤리카를 돌아보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스스로 깨닫길 원했어요. 한국 문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무시했는지, 그리고 사람을 외모나 혈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안젤리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어요. 석 달 동안 당신이 변하는 걸 봤어요. 한국 동료들을 존중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을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사장님, 저도 배웠어요.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변할 기회를 주는 게 더 강하다는 걸. 한국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나영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당신은 제게 말했죠. 저는 러시아인도 한국인도 아니라고. 하지만 당신이 틀렸어요. 저는 한국인이에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안젤리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진정한 정체성은 혈통이 아니라 문화와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도요. 나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다시 시작할까요? 이번엔 동료로서요. 안젤리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안젤리카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국어를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썼습니다. 나영은 그런 안젤리카를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복수보다 강한 건 용서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거구나. 결국 두 사람은 훌륭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진정한 다리가 되어갔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도록 이끄는 것이었습니다.